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날씨가 지속이 되었는데 오늘은 최저 영하 6도에서부터 최고 기온 7도까지 마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마냥 높은 일교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날씨나 미세먼지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가실 때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이제 얇은 옷 여러 개 껴입고 나가서 급변하는 날씨에 잘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맨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슨 날씨도 투자하는 것 마냥 말하게 되네요. 참 징글징글한 것 같습니다. 네, 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계속해서 하락의 조정의 기운들이 뒤덮었던 시장의 상황 속에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의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에서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USDT 즉 테더의 거래손의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이더리움, 밑에 이제 주황선이 비트코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점선인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의 비율을 보게 되면 11월 초 10% 수준에서 현재 31%까지 증가하며 1년 내 신고점을 기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단 외국의 경우는 보통 테더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수를 위한 총알이 대량으로 장전되어 있는 상태이며 저점 매수를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지난 3주간 이어졌던 가격의 하락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바겐세일이라 여기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경제 매체 야후 파이낸스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2022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격 상황과는 다르게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2022년 비트코인 10만 달러 최초 돌파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시나리오 예측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총 5가지로 축약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에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던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가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다가 현재는 미끄러지고 있는 플랜 B의 예측대로였다면 이미 11월 달 이제 넘었어야 하지만 참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야후 파이낸스 또한 내년에는 10만 달러에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중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과 같이 더 많은 케이스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브라질과 퉁가 등 이제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가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 탄자니아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엘살바도르에서 시행하며 금융소외계층의 포용이라는 실제적인 효과도 이제 입증이 된 상황 속에 새로운 몇몇 국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국가들이 탄생을 한다면 지금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 없는 수준으로까지 상승 가능성 또한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다시 내용을 보자면 세 번째로는 더 많은 디지털 자산 회사의 증시 상장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수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회사들이 증시 상장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인 것 같죠.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채굴 안정화를 꼽고 있네요. 지난 5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을 반토막 내는데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소식을 시작으로 해시레이트의 급락과 난이도의 급락을 경험하였지만 2022년이 아닌 현재에도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사실상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더욱 안정화된다기보다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채굴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의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를 기대하는 것이 더욱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한다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며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곧 채굴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채굴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통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 야후파이낸스의 마지막 내용을 보자면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암호화폐 1위로 도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연도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난 8월 역대급 업그레이드인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며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해 개당 이더리움의 희소 가치를 대폭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현재 이 소각 메커니즘으로 인해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됨에 따라 이더리움 탄생 최초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또한 이번 연도 상승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 또한 팩트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2022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 또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점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한 자체 생태계의 구축이었는데요. 지난 11월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을 통해 조금 더 복잡한 거래 그리고 스마트 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치 저장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앱 구축을 위한 환경까지 제공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의 전망에 따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는 날이 실제로 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10년간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야후파이낸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명 경제 주간지이죠. 포브스 또한 다가오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앞에 야후파이낸스의 내용을 보았으니 한번 간단하게만 주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에 삑사리가 났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브스 2022년 주류 시장 NFT에 대한 흥미 감소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브스가 2022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전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NFT에 대한 과대평가 해소에 따른 주류 시장의 NFT에 대한 흥미 감소와 두 번째로는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규제 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주류 시장으로의 진입, 세 번째로는 페이팔, 비자 등의 도입에 따른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의 보편화, 네 번째로는 야후파이낸스와의 견해가 비슷한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현재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한 암호화폐의 지속 생존을 말하고 있네요. 현재 2021년이 슬슬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가오는 2022년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들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의견들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글로벌적인 거시 경제적인 상황들과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들을 보았을 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년 전인 2020년 그리고 12월과 현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진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2021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이정표가 될 만한 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던 해였습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으며 미 SEC의 갖은 횡포로 이번 연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었죠. 물론 현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 ETF라도 이제 승인이 난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과거 미 SEC의 기조들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 상상도 못했던 사건임에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은행들, 퇴직연금, 보험사들의 시장 진입 등 참 가파른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 시장을 품으려는 상황 속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성장세는 개인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예로 들며 내년부터 약세를 예상하고도 있지만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과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아예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죠. 내년도 올해만큼의 엄청난 상승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성숙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가오는 2022년, 과연 다가오는 2022년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2021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속도가 올라가며 수많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였는데요. 지난 7월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의 경우는 이 바이낸스에게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겠다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에서 또한 비슷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에서 또한 바이낸스의 영업중지 통지를 내리며 사실상 내년 2월 싱가포르 내 바이낸스의 사업을 종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의 경우는 본사를 두바이에 설립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바이낸스 측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두바이 정부가 매우 진보적이다, 사업 환경이 좋다라고 말하였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낸스가 두바이의 세계무역센터청과 업무 협약을 드디어 공식 체결했다고 합니다. 과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인 DWTCA의 경우는 거래소 바이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향후 두바이가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특히 바이낸스는 두바이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협업과 조언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 당국인 SCA의 경우는 세계무역센터청과 관할 자유구역 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금융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 당국의 경우는 향후 암호화폐 발행, 거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올해 바이낸스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규제의 목소리를 내며 거래소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본사를 어디로 둘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야 소식이 나와 주었는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없던 시장이었던 만큼 글로벌 1위라는 네임밸류가 전 세계 중앙정부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 같죠. 이제는 그래도 제대로 된 중앙 거점이 생기었으니 앞으로의 바이낸스의 행보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이제 상황 속에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급여 지급을 원하는 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얼마 전 새로운 뉴욕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된 에릭 애덤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첫 3개월치 월급을 받겠다라는 언급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 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발표를 하였으며 미국의 마이애미주의 경우에는 개인 퇴직 연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를 허용할 계획을 밝혔던 테네시주 잭슨시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잭슨시의 공무원들의 급여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잭슨시 직원급여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의 경우는 시 직원들이 급여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지 미디어 잭슨선을 인용하면서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로의 변환을 지원하는 기업 모집을 22일부터 시작해 각 기업의 제안을 2월까지 전문위원회가 정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월 전문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제안을 할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로 급여를 변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의 직원들에게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잭슨 씨가 암호화폐 급여 변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연도 4월에 밝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소식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을 텐데요.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또한 확실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마이애미주 그리고 뉴욕시, 테네시주, 잭슨시를 필두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들의 영향이 다른 지역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답답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소폭 회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가격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 시장에 왜 투자를 하고 하였는지, 정말 이 시장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정말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자산을 소유하여 자본을 불리는 방법을 말고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가지고 있어도 3년, 5년, 10년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불안하지 않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자산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뛰고 기쁜 일일 텐데요. 현재 그러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권 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는 시장이다 보니 과도기적인 시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 변동성이 다른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가장 심한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며 전통 자산들의 가치 측정의 방법으로는 이 시장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보니 유명한 투자자들 또한 이 시장을 바라보며 가치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익에 그리는 청사진, 이 시장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전통 금융권의 강자인 은행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의 시기에 이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가끔은 설레기까지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거시 경제적인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과 물물 교환이 가능한 화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비율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전 세계 자금의 단 3%도 되지 않으며 이러한 역할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탄탄한 곳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수요가 몰리게 된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가치의 가격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진정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올랐다고 해서 더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2년에서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